어제 치러진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한인 후보 맞대결을 펼쳤던 펠팍 민주당 시장, 시의원 선거는 현직 시장과 러닝메이트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폴김 시장은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타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발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금 전면전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를 어긴 선박을 공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연방행정부가 다음 주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내 주요 국제공항에 검사 체계를 마련했다 밝혔습니다. 뉴저지 뉴악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 시위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주 정부가 해당 시설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한방 침술 치료에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침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침술에 대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치러졌는데요. 한인 후보 맞대결로 과열 양상까지 보였던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시장, 시의원 예비선거는 현직 시장과 러닝메이트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승리한 폴김 시장은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달하고 타운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치러진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폴김, 저스틴 강, 루시앙 후보가 나란히 승리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치열한 대결을 펼쳤던 한인 후보 대결은 현직 폴김 시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폴김 후보는 770표, 득표율 57.85%로 560표를 득표한 데 그친 민석준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러닝메이트로 함께 선거를 치른 저스틴 강, 루시앙 두 시의원 후보도 승리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저스틴 강 후보는 705표를, 루시앙 후보는 619표를 얻어 603표를 얻은 원희봉, 532표에 그친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를 누르고 11월 본선거행을 확정했습니다. 어제 투표가 끝나고 승리 축하 파티에서 지지자들은 폴김 후보 이름을 외치며 승리를 축하했고 폴김 후보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단합이 돼서 본선국에 돼서 공화들을 이기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4년 동안 더 열심히 우리 팰리세이즈 파크를 하나밖에 없는 자부심 키울 수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타운을 꼭 만들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의원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승리한 저스틴 강 후보도 좋은 팰리세이즈 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유권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번 선거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해서 보다 좋은 팰리세이드 파크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아쉽게 패배한 민석준 후보는 그동안 함께해준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펠팍 이제 예비선거, 시장 예비선거를 치르면서 그동안 지지해주시고 또 도움 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후보들은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과 시장, 시의원직을 놓고 대결하게 됩니다. KBN 뉴스 김규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을 발표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금 전면전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조치를 어긴 선박을 공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어제 페르시아만 국제수역에서 이란의 핵심 석유 수출 허브인 하르그 섬으로 향하던 보츠와나 국적의 유조선 렉시오를 미국 항공기에서 발사한 헬파이어 미사일로 타격해 무력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해당 선박이 이란 항구 봉쇄령에 따른 미군의 정지 명령 및 경고를 24시간 동안 수차례 무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정예군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해하던 라이베리아 국적의 파나야호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을 공식화했습니다.
중부 사령부는 중동 전역에서 감지된 이란의 추가 공격 징후를 저지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란 캐슘섬 남부에 군사 지상 통제소를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본토가 피격당하자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이 주둔 중인 걸프 동맹국들을 향해 전면적인 보복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지난 4월 극적으로 합의된 중동 휴전 체제와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간의 외교 협상은 사실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아야톨리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국가 정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긍정적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린 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다며 그를 만나고 싶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언젠가는 아마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9월 노동절 전까진 미군의 이란 해상 봉쇄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연방행정부가 다음 주 개막하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내 주요 국제공항에 검사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메도즈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국장은 어제 백악관에서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달 11일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사람들이 경유하게 될 주요 공항의 검사 도구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뒀다 밝혔습니다. 오즈 국장은 정부가 에볼라 확진자나 확진자 접촉자인 미국 국민을 곧바로 본국으로 이송하지 않고 아프리카 현지에 머물게 하는 이유에 대해 그들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거리 이동을 시키는 것은 아마도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케냐에서 미국의 에볼라 확진자 격리시설 건립 계획을 둘러싼 시위가 격화하며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일 케냐 중부 나뉴키에서 수백 명이 격리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설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미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추진된 50병상 규모의 격리시설로 케냐 공군기지에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미국이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이 발포해 시위자 2명이 총상을 입고 숨졌다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케냐 고등법원은 정부의 시설 건립을 3주간 추가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미국과 체결한 협정과 운영 지침을 7일 내에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 IC 구금시설 시위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주 정부가 해당 시설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니퍼 데이븐포트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뉴욕에 위치한 델레니올 이민자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GEO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밝혔습니다. 소송에서 주 정부는 뉴저지주 보건국이 해당 시설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뉴저지 주민들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저는 구금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제 모든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시도 시 공무원들이 해당 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을 경우 운영사인 GEO 그룹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해당 시설 환경이 인도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오랜 의문점이 있다면서 시 정부가 시설을 제대로 조사하기 전까진 시설이 운영돼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1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델레니올 시설은 IC 시설 21곳을 관리하는 민간 계약업체인 GEO가 소유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소유한 시설도 아닌 만큼 특히나 로컬 정부 보건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주 정부의 입장입니다. 뉴저지주는 소송에서 GEO가 주 보건국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아 원고는 공중보건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며 델레니올이 현재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통해 대중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환경이 열악하고 의료 서비스도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반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회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근로요건 의무화를 앞두고 가입자들의 자격 박탈을 막기 위한 지원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기관이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해 가입 요건 충족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뉴저지 주 하원 노인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 주 정부기관이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자원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근로요건 충족을 돕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찬성 4표, 기권 2표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해 7월 제정된 대규모 감세법의 후속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법에 따라 내년부터 메디케이드 가입 조건에 새로운 근로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19에서 64세 성인 가입자는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또는 자원봉사에 참여해야 하거나 교육 프로그램 등록 등을 증명해야만 메디케이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근로 요건 신설로 메디케이드 자격이 박탈되는 수혜자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주의회가 수혜자 자원 방안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현재 뉴저지주의 전체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 내년부터 새 근로 요건을 적용받는 대상은 약 5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주택과 스몰 비즈니스, 소규모 빌딩을 대상으로 벌금 없는 무상 인스펙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통해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소규모 건물주나 집주인, 스몰 비즈니스의 벌금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게 시 정부의 구상입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택 소유주와 스몰 비즈니스 소유주, 소규모 건물주 등이 주택 또는 빌딩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스펙션을 무상 제공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스펙션 도중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명칭도 벌금 없는 인스펙션 프로그램입니다. 단속이나 처벌보다는 선제적으로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해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줄이는 것은 물론 소규모 건물주나 집주인, 스몰 비즈니스의 벌금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게 시 정부의 구상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뉴욕시 민원전화 311을 통한 예약이 필요하며 데크와 파티오, 옹벽, 6층 높이 이하 건물 외벽, 비즈니스 간판, 미등록 보일러, 미등록 개인용 엘리베이터 장치, 가스 파이프 시스템, 보도 벌트 등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람 맘다니 시장은 이 기간 벌금 우려 없이 건물 안전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우리 행정부는 단속자가 아닌 파트너가 될 것이다. 블록 바이 블록 서민주택 공급 계획에는 강화된 홈픽스 프로그램과 새로운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 저렴한 부담으로 주택을 유지, 보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DOB에 따르면 뉴욕 시내에는 100만 개가 넘는 건물이 있는데 약 75%가 1960년 이전에 지어져 사전 건물 안전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욕주에서 한방 침술 치료의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침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법안을 주도한 론김 의원은 법안 통과로 침술에 대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뉴욕 주의회에 따르면 론김 주 하원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법안이 지난 3월 31일 본회의에서 찬성 102표, 반대 43표로 가결된 데 이어 존 리우 케빈 파커 주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도 어제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90일 이후부터 발효됩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론김 의원은 침술 치료의 건강보험 의무 적용 법안이 드디어 뉴욕주 상하원의 최종 관문을 넘었다며 침술은 중독성이 강한 오피오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며 동양의학에서 수세기 동안 치유 촉진과 통증 완화 효과를 인정받아온 치료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침술에 대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법안을 이끈 케빈 파커 의원 역시 이번 법안 통과로 뉴욕 시민들이 만성 통증을 관리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의료 수단이 마련됐다며 그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 근로가정과 노인, 퇴역 군인들도 비용 부담 없이 건강보험을 통해 침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종양학회에서 수백만 명이 사용 중인 비만 치료제가 암의 발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당뇨병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로 그리고 암 치료까지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디언지가 미국 종양학회 회의 발표들을 인용해 체중 감량 약제들이 암에 걸리거나 암으로 죽을 위험을 30% 줄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 45에서 80세 여성 11만 명을 분석한 결과 GLP-1 호르몬 관련 약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흔한 암인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이 비만 치료제를 쓰지 않는 사람들보다 30%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2만 7천 명의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연구에서는
유방암 치료제에 비만 치료제를 추가하면 환자가 암으로 죽을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12,000명의 폐, 유방, 창자 및 간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연구에서는 암 환자들이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면 병이 확산될 확률이 50%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시카고에서 열린 전미 임상 종양학 협회 연례 총회에서 소개됐습니다. GLP-1 약제는 혈당과 식욕을 조절하는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 1 호르몬을 모방한 것으로 본래 타입 2 당뇨병 치료제였으나 지금은 체중 조절약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어제 홈페이지에 강제노동상품 거래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결과 발표 및 대응조치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60개 국가 중 캐나다, 유럽연합 등 6개국은 강제노동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금지를 약속한 국가 또는 특정 강제노동상품 수입을 막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국가로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 한국 등 54개국은 강제노동 문제에 관해 평가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대표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된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고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권에서 부당한 사법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명분으로 띄운 반무기화 기금 철회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 대행은 어제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린 이 기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렌치 대행은 이 기금이 필요했던 이유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레이스 맥 민주당 하원 의원에 영원히 추진하지 않을 것인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반무기화 기금이란 법무부가 정치적 이유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입니다. 뉴욕시가 맨해튼 코리아타운 인근 3사 스트릿을 버스 전용 도로로 만드는 계획을 재추진합니다. 뉴욕시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출퇴근 시간대에 3사 스트릿, 3에비뉴와 9에비뉴 사이 1마일 구간에 버스와 응급차량, 트럭 전용 도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하루 28,000명 이상의 버스 이용객들을 위해 버스 운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대중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했다며 3사 스트릿에서 우회한 차량 교통량은 주변 도로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통행 시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했습니다. DOT는 이번 달부터 뉴욕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시작하고 여름 후반에 거리 시설물을 설치하며 가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어제 뉴욕시 푸드스탬프 수혜자를 대상으로 무료 회원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스냅 EBT 카드를 제시하면 1년 동안 유효한 무료 회원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회원권은 일반 유료 회원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회원들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특별 전시 우선 예약과 회원 전용 행사 초청, 박물관 내 매장 및 식음료 시설 할인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주민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뉴욕시에서 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문화시설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문화기관들은 접근성 확대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맑은 날씨가, 일요일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